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요청하셨던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총 한 60쪽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게 앞쪽에 이제 공통사항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관련된 부분이 또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학교에서 안착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방향이 마지막에 이제 세 파트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1시간 분량으로는 이걸 다 같이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앞에 2022라는 이 연도가 붙는 것이 맞느냐. 사실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2023학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앞에 연도가 2023이 붙어야 될지 2024부터 적용이니까 2024가 붙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지역교육과정 자체도 국가 수준의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 중심의 이 지역교육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24-541호 여기에는 이제 2024학년도 1월 15일에 이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지역교육과정을 수립했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의 성격을 좀 보도록 하면 이 경기도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가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을 지역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연구회에 참석을 해보면 선생님들과 대화 속에서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건을 읽어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국가 수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년급 혹은 교과급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도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면 첫 번째는 경기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그렇지만 이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었다. 두 번째, 경기도 교육과정은 3대 기조인 자율, 균형, 비례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 세 번째는 경기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역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의 질과 수준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이 설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도 교육과정은 개별 학교가 특색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이게 자율성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목차를 좀 보시면 첫 번째가 경기교육과 경기도 교육과정.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경기교육의 지향과 방향,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과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부분에서는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19년부터 교사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설계했으면 이제 수업과 관련된 교수학습 부분,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공통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에 따라서 어떻게 편제가 되고 수업이나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두 번째가 학생 맞춤형 교육의 강화, 그리고 지역 교육 협력 활성화,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환경 및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선생님들께서 며칠 있으면 개학을 하는데요. 이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당장 개학을 하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학교급에 따라 좀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학교 평가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정보 공시와 관련돼서 평가 계획의 작성 방법과 탑재 내용들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평가 요소나 범위, 방법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평가 계획을 작성하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도 계획까지 함께. 그런데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 평가 계획과 교수학습의 이 통합적인 자료를 탑재하도록 이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이라던가 교수학습과 평가의 주안점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의 양식을 경기도 수준에서는 좀 바꿔서 이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제안했던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워크프레임이 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도 반영이 된 그런 양식이 각 학교급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올해 임용고시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러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과 관련된 양식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 학년, 내 수업은 어떻게 교육과정 차원에서 또 수업 차원에서 평가 차원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교수학습 기본 계획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학생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 책자나 이런 것들을 읽고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기교육과 경기도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또 이러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이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 처음 부분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경기교육의 지향이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 그리고 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기대하는 학생의 역량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변화를 시켰는데요. 그 7가지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과정의 특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 그리고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교육의 지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책 논술이 있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는 앞부분에 이제 이 글을 여는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본인의 이 정책 논술 부분에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의 변화나 방향 부분들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의 지향 함께 읽어보면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미래 인재는 인류애와 기본 인성을 토대로 미래 사회의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키워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함양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경기교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뒷부분에 아마 설명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국가 간의 교류와 연대,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는 인류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또 개인의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며 협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생태 환경의 변화 등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아우르는 창의적이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경기도 수준에서의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뒷부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은 학교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율, 균형, 미래라는 경기교육의 3대 기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함양하여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고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여기에 사실 경기교육의 모든 총화가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이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며, 이게 우리 경기도 인성교육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죠. 또 미래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 무슨 역량입니까? 문제 해결 역량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학력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그 형성된 의미체계를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그런 학생들의 역량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단순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꺼내어져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변화되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도록 경기교육이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경기교육은 자율균형 미래라는 3대 기조에 맞춰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율균형 미래에 대한 기조의 설명입니다. 이제는 이게 굉장히 입에 익으셨을 것 같아요. 자율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의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경기교육의 다짐을 의미하며 교육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이제 어떤 차원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 사회정서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경기교육이 열어가는 새로운 길을 의미하며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스스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연한 교육과정, 그리고 에듀테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지역교육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본 문서를 토대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또 학생이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된
그런 교육 경험을 학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 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서도 탐구 부분에서는 이 학생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문제들과 관련된 지식을 탐구할 것인가, 그리고 실행 부분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제안하고 이 탐구한 지식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전체 과정을 학생들이 그 학습의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향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자율균형 미래라는 경기교육의 기조에 맞춰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 특히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인성과 기초 역량을 신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경기교육의 목표입니다.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이 경기도 교육과정의 목표이죠. 이 경기교육의 목표와 다른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 부분이죠. 경기교육의 목표는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이었다면 경기도 교육과정,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자, 좀 비교를 해보면 국가 수준에서는 어떤 인재를 육성하려고 합니까? 창의성과 포용성, 그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게 인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용성은 기본 인성으로, 창의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역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역 단위의 교육 과정의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표에 맞는 각각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 인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간다운 성품과 도덕성, 공동체 의식이 균형을 이루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됨됨이이며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주체적인 삶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경기 인성교육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함께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죠. 아직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기계가 대신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인간이 혹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성과 감성, 이런 협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여기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토대로 한 기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포용성과 개방성의 태도로 인류애를 갖추는 것이 경기교육도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기본인성 교육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 역량입니다.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내용 요소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영역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 영역의 균형 있는 성장, 경기도의 3대 기조인 균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작동되어 총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생각하는 기초 역량은 이러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균형 잡힌 총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역량이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고 다른 수행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러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창의적 비판적 사고,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작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수행을 통해서 기초 역량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에서는 7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인성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을 강화한다.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 이 주도성은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문제 해결력. 두 번째는 인성교육. 세 번째는 자율성 기반의 주도성. 네 번째는 교육의 협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총 7가지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과는 용어가 굉장히 좀 달라졌습니다. 이 7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이번에 국가 수준의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과의 실수가 2배로 늘어났는데 단순하게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을 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여섯 번째,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이나 삶에서 발견한 문제를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해결 역량은 위에서 얘기한 다양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구현되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볼 수 있고, 경기도 교육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과 차별화된 학생들에게 이 함양하기 위한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도 교육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 과정의 방향 및 초중등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7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성교육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경기교육의 목표가 뭐였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함양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경기도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시민교육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윤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우리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첫 번째가 5가지가 뭐였죠?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경기교육,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이 5가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3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정과 학교 연계한 인성교육, 두 번째가 세계 시민교육, 세 번째가 디지털 시민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인성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이 결합돼서 나왔고요. 이번에 2월 달에 나온 기본계획을 보면 인성교육 계획이 나왔고 세계 시민교육이 나왔고, 이제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정책추진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성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건데, 인성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경기도 교육과정의 첫 번째 특징이다 라고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초소양의 토대 위에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다. 경기교육의 목표가 뭐였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본 인성과 기초 소양을 함양한 미래인재 육성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경기도 교육과정의 목표는 뭐였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함양한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 뒷부분이 좀 달랐죠? 잊지 마시고, 자, 기초 소양의 토대 위에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 경기도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학력을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가 되었고,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 계획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소양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모든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깊이 있는 학습의 토대가 된다. 여기 기초소양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소양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모든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깊이 있는 학습의 토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030 OECD 이 교육과정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했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부산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2022 개정교육과 관련된 정책 공감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문해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과든 학습자가 문해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골자인데, 그러한 능력을 기초소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초소양을 함양을 해서 학교에서는 지식 중심이 아닌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 IB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워크프레임인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이 교육과정으로 계획이 되고 교육활동으로 구현이 되어서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학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초 소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학력을 토대로 삶의 역량을 길렀을 때 이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달을 보면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유연한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누구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까? 교사의 역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삶의 맥락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또한 교육 공동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다양한 학습 요구를 반영한 학습 선택권 확대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게 이제 에듀테크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밑에 나오는 지역교육 협력과도 연계가 되고 자유학기제라든가 고교육 학점제라든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핵심 자율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학교 자율 시간입니다. 중학교는 여기에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들의 이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번엔 선택 과목 중에서도 융합 선택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러한 학습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힘을 기르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른 참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은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는 교육 과정이다. 2010년도부터 우리 혁신교육이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만나서 이 교육정책으로 마련되었을 때 혁신교육지구라는 정책사업을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이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도 살고 학교 교육도 다양해지는 그런 상생의 교육 정책을 처음 펼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교육 생태계의 확장이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축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유학교, 비례교육, 협력지구,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특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이래서 미래사회에서의 학습은 학교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장면이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역과 협력하여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삶과 연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으로 확장된 교육 생태계 속에서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 이 시공간의 확장이 또 에듀테크라는 거죠. 자, 마지막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 지난 11월 경기도 미래교육 포럼에서는 이 유네스코와 함께 멈춰야 할 것, 계속해야 할 것,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는 과제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경기교육이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기교육 과정의 지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은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교육과정의 체계도를 위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비전과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는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토대로 경기도 교육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겠다. 두 번째, 우리 기초 역량과 관련된 이 기초 소양의 토대 위에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 번째,
전문성과 자율성 기반의 학교와 교사별 유연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네 번째,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는 교육과정이 특징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율, 균형, 미래라는 3대의 기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요. 이러한 자율균형 미래가 위치가 조금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율은 여기에 좀 더 가까우니까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가 이쪽으로 오고 균형이 이런 형태로 좀 오면은 여기가 조금 더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의 체계도와 관련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 체계도는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인간상과 역량. 요거는 목표라기보다 지금 인간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인간상.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 이게 인간상입니다. 목표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 이제 목표가 될 거고요. 역량은 7가지가 나와 있고 특징은 5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 미래를 기조로 인성교육으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또 기초소양의 토대 위에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유연한 교육과정, 지역과 협력하여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는 교육과정,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여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7조까지만 봤는데 벌써 50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읽고, 사실 이 부분은 전문직 시험이나 아니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자세하게 같이 공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 임용이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께서는 올해는 또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인가, 또 학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학교 교육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교육과 또 자기 개발을 병행하시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끈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조금은 쑥스럽고 또 이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경기교육 가족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버 그리고 경기교육 가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곧 이어서 다음 영상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